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후 준비에서 노후 자금 인출 4%룰 5%를 무엇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신지요? 아마 대부분 딱히 신경 써서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연금이든 저축이든 막연하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그다지 잘 해놓지 못했습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고 사는데 나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어떻게든 노후에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후 세대를 그 자식들이 봉양하는 전통이 있었죠.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식 세대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식 세대는 일자리 감소와 저성장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우리보다 어렵게 살 가능성이 많아졌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먹고 살았던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현재까지 통계치를 보면 무척 암울한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암울한 미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군에서 20년간 근무해서 두둑한 군인연금이 나오지 않으니 스스로 그 정도의 연금이 나올 정도의 노후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얼마 정도인지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은 그 정답을 찾으려 아무리 네이버를 검색해보고 유튜브를 봐도 결국 답은 없고 그냥 연금보험이나 신탁상품에 가입하라는 광고성 글뿐이죠. 목표 없이 그저 모으기만 하는 것처럼 짐 빠지는 일은 없죠. 자, 그럼 모아진 목돈을 얼마씩 인출해야 평생 쓸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론들 중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은 4% SWR, Safe Withdrawal Rule입니다. 한 보험회사 직원이 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자료를 찾다가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은퇴 시점에 모아둔 자산을 주식 반, 채권 반으로 분산 투자한 뒤 매년 4%씩 뽑았으면 30년 안에 돈이 다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 4% 룰은 통용되지 않을 수 있죠. 3% 혹은 아예 2% 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4% 룰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실제로는 5%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4% 룰에서도 절대 돈 떨어질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4% 룰이라는 것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포함한 약 8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미국 금융시장의 수익률을 계산해 볼 때 어떤 해에는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매년 인플레이를 감안하고 그 해 보유자산의 4%씩을 뽑았으면 최소 30년 동안 원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정의 목돈이 있다면 확실한 것은 투자 운용 수익률을 5% 이상으로 가져가고 5% 인출, 4% 이상 가져가면 4% 인출, 이렇게 맞춰가면 자산의 수명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것이겠죠. 집이 포함된 자산이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 집은 빼셔야 합니다. 혹시 집이 없으신 분은 매년 4% 인출금으로 월세 등을 포함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집을 소유해서 별도의 월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은 앞으로 30년간 근로소득 없이 매달 500만 원씩 쓰면서 사시려면 주택 외에도 최소 15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매달 300만 원씩이 필요하다면 9억 원이 필요하고요. 은퇴 후 노후에 200만 원 있으면 된다고 해도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분 많이 있죠. 50세에 10억 원을 가지고 은퇴한다면 85세는 다 쓰고 어떻게든 죽어야 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 이 정도 돈은 절대 모으지 못할 거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룰은 목돈, 거액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국민연금이 중요하고 최후의 보루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외에 연금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다음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월현금흐름 순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도 한다는데 또 당장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돈을 뜯어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보다 국민연금을 더 싫어하는 주체는 바로 기업체들이죠. 여러분 월급에서 뜯어가는 금액만큼 고용기업도 그만큼의 돈을 여러분 국민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하거든요. 기업체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고 그래서 전경련 등의 단체는 국민연금을 여러분보다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상품이 아닙니다. 결국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꿔서라도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자들과 기업체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돈을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결국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국민연금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그리고 연금입니다. 그래서 목돈이 없다면 월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노후자금 인출은 4%룰, 5%룰이 무엇이고 이것은 목돈이 있을 때의 얘기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